아야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경남 창원이라는 곳에서요. 유산화 사업하고 있는 이규성이라고 합니다. 네, 유산화 사업한 지는 7년 됐어요. 7년. 7년 됐고 전에 직업은 PC의 생명에서 재무설계일 6년 정도 했고요. 그 전에 직업은 창원의 교보문고라고 아시죠? 교보문고. 예, 창원의 교보문고 오픈 멤버에서 제가 7년 차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영업하고 지금 이제 네트워크 일을 하고 있죠. 음, 유산하는 지금 이제 7년, 올해 11월 달 되면 이제 만 7년이 됩니다. 첫 네, 번째가 영업직에 이렇게 보험에 7년을 하셨고 여기 이제 유산화를 7년을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두 네. 가지의 일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 많이 제 다르죠. 아는 네, 제 또 파트너가 남편분이 이 네, 얘기를 하셨어요. 유산화 네, 일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네. 모습을 보고 그거 하지 말고 보험 일이나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모르시면 그럴 수, 일단은, 어, 보험업은 제가 7년은 아니고, 만으로 따지면 한 5년? 5년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한 아, 것 같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보험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이제 일로 넘어왔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보험할 때 첫 해부터 이제 MDRT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진짜 죽을 똥 살 똥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그, 음, 보험, PC에 들어가가지고 보험을 했던 그 1년이 저에게는 엄청 사실은 가장 뭐 중요한 한 해라고 꼽으면 저는 그때를 꼽거든요. 그리고 보험업 자체가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어떤 거였고 어, 일단 뭐 저희 일하고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도 지금 몇 번이나 강조를 했죠.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일단 영업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사실은 다들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유사나 뭐 아메인 뉴스킨이 속해져 있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다단계 판매 사업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영업은 방문 판매업, 후원 방문 판매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영업이잖아요. 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관리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금융업법의 관리 감독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영업이죠. 말 그대로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의 뭐 직장을 빼고는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가 영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재화나 제품이나 모형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당을 받는 게 영업의 형태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영업 보험은 모형의 상품을 갖다가 미래에 아직 일어날 것 같은 그걸 상품화 시켰죠. 금융회사들이. 그걸 갖다가 고객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판매를 하면 판매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즉 판매 수당을 받는다는 거는 판매라는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판매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업은 뭐 26개월 차, 20개월 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어요. 수당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20개월 차, 16개월 차가 끊어지고 되면 이제 더 이상 돈은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렇게 거의 대부분 영업의 형태를 띠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판매 사업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업은 미국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셀링.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뭐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 레벨 마케팅. 이제 그 말을 레벨, 다단 방식이다. 어떤 인컴을 주는 게. 그 우리나라 말로 고치니까 다단계라고 명시를 할 뿐인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멀티 레벨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라는 문구가 들어가죠. 그 얘기가 그 이제 90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문 판매업을 위주로 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판매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미국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인컴 자체를 갖다 어떻게 줍니까? 이제 멀티레벨 단계별로 줍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자동이체가 일어나는 한은 평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보험업은요, 안 줘요, 평생은. 네. 뭐 20개월, 뭐 26개월, 25개월 차, 24개월 차까지만 주고 안 주거든요. 예. 근데 이 업은요, 이제 자동이체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주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네.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법 제도화로 우리나라는 이제 매출에서 35%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 거고, 미국에는 한 42% 정도, 중국에는 50%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애게 우리가 뭐 3만 원, 5만 원 그거는 너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거는 이 업의 형태를 모르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MD 할 때 쇼티 했거든요. 제가 쇼티면 우리 업계에서 한 1억 한 7천, 1억 5천씩 받는 사람을 요합니다. 제 2년 만에 했어요. 진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거 했지 뭐 이게 첫해 유산화 첫해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제가 그래도 많이 받았죠. 첫해 제 2천만 원 받았거든요. 엄청 팔았어요. 제품 파는 건 줄 알고 처음에. 2천만 원 그걸 제가 잡채인지를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제 조금 이제 업의 형태가 다른 걸 알겠어요. 두 번째는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걸 좀 잘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업 자체가 틀린 건 이제는 조금 개념이 잡힌신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보험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보험하면 뭐 그래도 3, 400만 원 받으니까 판매해라 팔아라 막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도 판다는 그 어떤 형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잘 이해는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배우자를 설득시키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달의 형태예요. 전달의 형태. 다른 거는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 보십시오. 보통 뭐 설화수, 뭐 헤라, 오희 대리점, 그리고 뭐 눈높이, 뭐 대원 전부 다 후원 방문 판매업이에요. 이런 애들은 눈높이 수학 이런 거 다 후원 방문 판매업입니다. 교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업체들은 이거 하나 팔면요, 그 돈을 저한테 줘요. 한 1% 2% 정도를 바로 줍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샘플비 같은 걸 다 제가 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라비 보너스 있죠. 그게 그 세금 떼면 한 2%? 뭐 22점 몇 프로 될 겁니다. 그거 딱 방문 판매업, 후원 방문 판매업을 받는 그 금액입니다. 네.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연락이 팔아야 돼. 우리가 하는 형태는 쌓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판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딜레마에 빠져요. 이게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되나? 그러니까 뭔가 쌓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판매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전달의 개념이 훨씬 큽니다. 즉 판매는 이거예요. 판매와 전달의 개념을 좀 알면 좋은데 판매는 내가 먹어보지 않고 써보지 않고 입어보지 않는 것도 다 팔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보험회사 다니면서 그 몇십 개 있는 제품을 내가 다 가입을 해보고 느껴보고 이거는 죽으면 주네, 이거는 안 죽으면 주네, 뭐 이렇게 하면서 판매하는 건 아닐까. 예, 그게 판매 형태예요. 자동차 딜러들 한번 보십시오. 네, 자동차 다 타보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전달의 개념은 뭐냐면 꼭 내가 섭취를 해봐. 그러니까 내가 꼭 뭔가를 갖다가 착용이나 습취나 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느낌을 내가 제품을 먹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나의 그 느낌, 뉘앙스를 전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리셋을 정확하게 해보지 않고 전달을 해. 나는 화장품을 다 써보지 않고 전달을 해.
예, 나는 몇 가지 제품을 안 먹어봤는데 내가 먹지 않은 걸 전달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먹어보지 않고도 타보지 않고도 써보지 않고도 전달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들켜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특히 남자 사업자분들이 나오면 뭐 하냐면 전달하지 마세요. 당신 정확하게 제품 드셔보십시오. 여성분들은 시간 속에서 먹어요. 늘려가면서. 남자들은 헬스팩 하나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리셋을 전달하고 셀럽웨이브 전달.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자들은. 네, 그냥 배우자들은 지가 제품에 꽂히면 제일 좋아요.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게. 네, 그럼 제품을 조금씩 늘려가는 먹고 혹시나 뭐 요즘 남자분들 피부에도 관심 많으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오일이나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애프터 서비스로 저기 내가 오래 좀 살았으니까 서비스로 조금 한번 해주시면 본인들이 제품에 이게 만족을 하게 되면 유산화를 다르게 봅니다. 아시겠죠? 언쟁하시지 마시고. 네. 네, 네, 다현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권유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전 되게 심플합니다. 참고로. 네, 저는 사업 권유가 되게 심플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안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었고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왜 이걸 갖다가 잡체인지해서 내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why죠. 우리가 항상 계속 듣는 그 why가 전부 답니다. 우리 사업에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뭐 이 자료를 보여주고 뭐 어떻게 뭐 숫자를 보여주고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참고 저는 그렇게 머리형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다만 저는 사업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팩트를 찝어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단 뭐 조그만 주부들 분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얘기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조금 맞는 사업 동기를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죠. 예, 이제 주부분들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내 주변에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예, 그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사업 동기가 다른 게 아니고 금액이 조금 다르게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 동기 뭐 권유를 어떻게 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당신의 Y를 저한테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한 2분 안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봐요. 그걸 못해요. 생각을 2, 3분 안에 담백하게 내 사업 동기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유산화 사업을 있다고 한다면 그럼 유산화 사업을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딱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이해 못해요. 저는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시간 때문에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시간 확보 그것 때문에 유산화 사업을 저는 해요. 돈 때문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져 가는 건데 물론 돈이라는 것도 있지만 최우선순위로 전 돈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작게 버는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전 생각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6살, 7살짜리 애들이 있지만 애들 가지면 가정이나 가지시고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한다. 결국 이게 저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셔서 누군가를 만나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나 나한테 좀 물어봐라 마음속으로 많이 외치죠. 네. 사업 권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권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찝어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 돈, 시간 여기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유산화는 그걸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돈만. 시간은 못 가집니다. 건강은 나빠지죠. 근데 유산화는 그 세 가지를
세 가지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입니다. 단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그것도 제가 사업 동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권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단 내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겠죠.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권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보셔라 라는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파트너 교육,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알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간단했어. 저희는 뭐가 막 있는 것 같죠. 막 있었죠. 예전에 제가 시작하고 2014년 11월 달 등록하고 2015년, 6년, 7년, 8년, 9년, 2020년, 2021년, 네, 7년 차거든요. 2015년, 6년, 7년, 3년 동안은 뭐 진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뭐 있었던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팀이 다 분리가 됐지만 뭐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 홈미팅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을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교육 시스템은 전부 다 유메보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3개의 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들한테 그거 뭐 제 옆에서 3년 이상 붙어 있었던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교육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들한테. 그리고 유맵이 너무 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맵 이상의 교육 시스템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유맵 이상의 교육 시스템을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왜? 복제 안 돼요. 그건. 시간 활용도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모일 수 있으면 그걸 미리 연습해서 모이러 와서 한번 해보는 거 정도 하는 거지. 그냥 유맵에서 다 가져가시면 기초교육 그 9가지만 들으면요. 뭐 전혀 나가서 얘기한 그거 다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거 줄여라 그러거든요. 알고는 이때 줄여라 그러거든요. 3분, 5분짜리 저는 만들어라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할 시간이 많지 앉아서 30분 동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Y를 어떻게 30분 동안 제품 설명 어떻게 30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한 5분에서 진짜 길면 10분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리를 네가 그걸 보고 유맵이라는 건 공통된 분모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고 이 사업의 크기는 내가 그때 얘기했던 유맵 보면 또 중국 과정에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 정리해서 얘기하면 된다. 그 이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뭐, 1호 미팅을 가져가서 지금 4단계라서 지금 한 4번째 안 모였는데, 저는 1호 미팅을 계속 가져갔었어요. 1월 날 모이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뭐, 많게는 한 20명씩도 모였고요. 더 많게는 한 30명씩도 모였는데, 한 20명 가까이 언저리로 항상 6시쯤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6시부터 7시 정도는 6시까지는 자기들 3개 팀 나눠서 자기들 하루 일과 그러니까 일주일 정리하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계획하고 제가 1시간 정도를 썼습니다. 한 7시까지. 그걸 매주 모였습니다. 매주. 네, 매주 모여서 한 3년?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네. 4단계 없어지면 또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가져가는 시스템. 그 목요일 날 저희 줌 미팅 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일을 해야지, 일을. 네. 1호 미팅 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평일날 저는 제 미팅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 미팅을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할 시간도 없잖아요, 사람들 다. 투잡하고 쓰리잡 한다고.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요일 날 다 와서 1시간 반 정도만 자기 시간을 빼면 됩니다. 보통 6시까지는 다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저희는 바로 스타트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요일 날이 시스템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니스타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뭐 저녁까지 줌이 있잖아요. 그룹 줌이. 그러면 월요일 그 일을 안 해요. 스케줄 보면요. 월요일, 월화 일이 잡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보통 언제 많이 잡혀 있냐면 수목. 네. 금토는 또 없다? 보면.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네. 딱 그 정도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다 더해보면요. 시스템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네, 시스템, 이런 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전화를 돌리거나 하고 제품도 전달하고 콜도 띄워보고 뭐 신규 미팅도 하고 2대1 미팅도 하는 그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보통 보면요. 일주일에 10시간도 채 안 돼요. 예, 근데 뭐 우리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멍멍이 꿈을 꾸시면 안 돼요. 우리 그 노동 수입 받는 우리 회사에 가더라도 최소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에 40시간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겨우 한 200만 원 받잖아요. 자포 떼면. 연봉 3천짜리입니다. 200만 원은.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10시간도 일을 안 합니다. 내 사업인데. 이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 시스템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걸 저는 이제 유앱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나옴으로 해서 싹 다 단축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육 시스템은 자기들이 코칭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유앱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일이 검사도 사실 저는 잘 안 해요. 안 하고 각 팀에 일임을 합니다. 안 하면 자기 사업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가져가는 거는 일요 미팅. 일주일에 딱 하나. 그거 가져가고 나머지 월요일부터는 필드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일을 하는 인풋의 양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우리는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늘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박영 원장님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음 거 물어보겠습니다. 매칭 설명 다이아님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매칭요. 예. 뭐 노하우보다는 유사나 매칭이 조금 특화되어 있죠. 평생 매칭 보너스니까.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회사들은 보통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뭐 7대, 9대, 많으면 11대 이렇게. 거기 안 걸리면 매칭을 안 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소개자, 그러니까 매칭 보너스라기보다는 소개자 보너스인 거죠, 그죠? 네. 내가 소개를 해서 그 평생 매칭 보너스 PPPS를 하게 되면 평생 그 친구의 후원 수당에서 15%를 회사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 다 35%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전 진짜 액티브하게 일했거든요. 맞죠? 저 엄청 액티브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이제 7년 정도 했으면 매칭 PPPS가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년에 제가 몇 명 정도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1년에.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5명. 그렇죠. 그럼 한 35명 정도 되잖아요. 35명이 안 돼요. 한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15명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 다 일을 하겠습니까?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8명. 8명인데, 이미 그 8명 속에 다이아몬드가 나왔죠. 다이아몬드 1명. 네, 루비 나왔고, 루비가 2명 나왔네요. 루비가 2명. 2명 나왔고, 골드가 한 2명, 3명 정도. 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저는 보니까 들어와서 단기간에 자기들이 확인하고 안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제 옆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골드를 간 것 같아요. 골드 이상으로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한 4년 정도, 3년 이상, 만 3년 이상 4년 정도 이상 견딘 사람들은 최소한 400~500% 이상 받는 골드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골드 이상. 네. 그게 유산화의 힘이죠. 사실은. 언제 견뎌야 되느냐 하면요. 힘들 때 내가 지금 최악이고 이 일을 갖다가 진짜 막 그만둘까 할까 이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뭐냐면 견딜 시기입니다.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그때가 딱 견딜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만 견디면 무언가가 따라와요. 매칭 보너스라는 게 저는 책임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사업은 책임이 전부 답니다. 그 책임을 저 사람 인생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규나 내가 내 매칭이라 그래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이나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내가 뭐라고 책임을 집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결단하고 나면 여기 쓰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쓰는 시간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같이 뛰어도 봐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 소개자랑은 이 끈끈한 그 무언가가 생기게 됩니다. 단, 그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가 하면 스폰서가 주기만 주면 안 돼요. 그 PPP에서 소개자인 그 분이 꼭 뭘 해야 되냐면 스폰서가 주는 만큼 그 사람도 자기의 시간을 빼주셔야 되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PPPS로 묶여져 있는 그 스폰서 파트너는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사실은. 근데 계속 좋지는 않고요. 거의 한 1년 정도 되면 한 번에 위기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그 위기가 오기 전까지 뭔가 끈끈한 걸 갖다가 잘 유지시켜 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소개자가 견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견디면 골드 정도가 항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개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은 분명히 저는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예, 그 신규도 마찬가지고 PPP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그 책임을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골드 이상 가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냥 일반 그 파트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마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많은 PPP에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부합니다. 저는 액티브한 사람이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PPPS가 필요 없고 그들을 다 성공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다 보면 딱 한 2명 정도 그 2명하고 어쩌면 평생을 가는 어떤 사업이지 않을까. 즉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정의를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불을 좀 뭐 벌고 네. 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신지 좀 뭐 이게 와닿는 게 많이 다른지 예, 궁금합니다. 일단 월 3천만 원 아직 안 벌어봤고요. 아, 예. 한 2천만 원 선 정도 되는데 주급으로 한 400만 원에서 조금 더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유산화에서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유산화가 다른 데에서 가지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뭐냐면 주급이에요. 주급. 주급 받아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주급받는 회사에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뿌듯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급을 주는 회사는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월급 다 받잖아요. 월급요. 맞죠? 예. 사주하고 나서 2, 3일을 회사에서 이제 교묘하게 떼간단 말이에요. 그거. 교묘하게 떼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주로 자르면요. 1년에 13달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교묘하게 2, 3일을 이렇게 싹싹싹 해가요. 그게 1년 가면 한 달을 거의 회사에서는 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달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급을 받잖아요. 예, 다른 회사들은 이제 내가 월급 받을 때 전달에 했던 걸 우리 받는 거예요. 이번 달에 25일 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재무 설계를 해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파악을 좀 빨리 했었거든요. 전달에 했던 걸 갖다가 25일 날 받아가는 거예요. 전달에 했던 걸 1일 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안 그래요? 근데 전달했던 걸 25일 날 주는 거예요. 그럼 25일 동안 도대체 뭐 했냐는 거지,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불린 거예요, 자기들은. 네. 내 월급 가지고 다 불린 거예요. 그게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이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옵션, 만기 옵션이나 한 달짜리 옵션, 단기 옵션 넣어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불린 거예요. 그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나한테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을. 이 주급이라는 게 현금 흐름상 정말 중요하거든요.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캐시플로우라. 이 캐시플로우가 주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흐름이 빠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급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해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
300만 원 정도 버는 유산화에서 한 500 정도를 벌잖아요. 그러면 이거세큐티브 골드 디렉터 정도 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 한 7, 800만 원 버는 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주급을 받아서 그래요. 700만 원, 800만 원을 받으면 다른 회사나 뭐 영업에서는 그 다음 달에 25일에 돈을 탁 줄 거잖아요. 그럼 이미 다 빠져버려요. 숫자로서, 카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 매주 금요일날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네. 매주 금요일날. 뭐 500만 원이면 125만 원. 125만 원. 이렇게 매주 금요일날 125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내 습관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부자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 습관을 우리는 유산화 주급받는 거로부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급이 만 10만 원에서 만 50만 원, 7,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100단위로 뜁니다. 100만 원이 꽉 채워지면 한 200만 원이 바로 보이고요. 한 200만 원이 꽉 채워지면 3, 400만 원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다이아몬드 디렉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면 500만 원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럼 500만 원을 채우게 되면 1000만 원이 바로 보여요. 주급 1000만 원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네, 한 투스타 정도 될 때부터는 한 이제 주급 10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하면 착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첫째 번째 주에는 뭐 전기요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비 등등등등 주고, 두 번째 주는 뭐 대출 주고, 세 번째 주는 내 투자하고, 네 번째 주는 내 투자해도 되고 내가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습관이 쫙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2,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받잖아요. 절대로 그런 습관이 안 잡힙니다. 네,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왜? 제가 재무 설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유산화에서 주급을 준다는 게. 그래서 저를 물어봤어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받는 그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는 후원수. 와, 그 매주 주면 대박이라는 생각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막 소실적이 싶고 난 그게 안 들렸고 주급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급이라는 말이. 왜? 일단 주급을 주는 회사는 재정이 탄탄해야 된다니까요. 탄탄하지 않으면 주급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예. 주급은 다른 회사는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고. 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월요를 주는 게 진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주지를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탄탄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산화 자체는 완전 다른 회사인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가 재력가는 아니지만 유산화로 나오는 걸로 저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저는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뭐 주식도 있고, 뭐 미국 주식도 있고,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것도 뭐 조금 하는 것도 있고, 뭐 FX도 저는 조금 하고, 뭐 제가 판 차익 같은 것도. 그러면서 이제 이 매주 나오는 이 주급의 위력을 저는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 나오잖아요. 8시 반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일 또 뭘 사야 될지 배당주 몇 개 또 사려고 준비해 놓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나 개인적으로 또 카카오톡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한 개 또 사려고 몇 주 사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주급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작게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 공을 한 개 더 붙여보세요. 내가 5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공을 한 개 더 붙여보세요. 주급에다가. 그럼 5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받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생각을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꼭 공을 하나 더 붙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예. 저도 어여서 그 주급을 좀 많이 받는, 투자를 할 자신은 좀 있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6번째로 투자금으로 유산화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투자하실 때. 어,
사실 뭐 투잡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보험업을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를 더 가져갔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투잡은 아니었고요. 2015년부터 뭐 한 6개월 정도 하고 한 1년 정도는 조금 뭐 투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전업이었었어요. 조금 더 한 1년 정도를 더 가져갔을 뿐이지 제가 신규 계약을 안 받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신규 계약을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전업처럼 했고요. 시간은 그러니까 보험을 판매하는 것 빼고는 무조건 유산화를 다 했습니다. 네, 집도 당연히 늦게 들어갔고요. 아침 7시 한 반쯤 나왔죠. 네, 7시 반쯤, 7시 반, 8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오전에는 만약에 제가 보험업을 했으면 오후 시간 그러니까 직장 생활보다 직장 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이제 자기의 노동 시간이 묶여 있으니까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간 많습니다. 사람들 착각을 해. 난 직장 다녀서 안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때문에 안 되는 애 보는 사람들이요. 애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시간이 많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시간이 흩어져 있죠. 뭉쳐 있지가 않아요. 그 말 이해 가요? 흩어져 있어요, 시간이. 그걸 뭉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다이어리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플래너를. 뭐 굳이 플랭클린 플래너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네, 규격이 같은 다이어리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플래너를 안 쓰면요. 그 흩어져 있는 시간을 못 잡습니다. 예, 저기 노트에 적고 그냥 막 걸쩍걸쩍하고 막 요즘 휴대폰 같은데 스케줄링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찾아내요. 그래서 꼭 내가 적어 보셔야 됩니다. 한 달이라도 적어 보셔야 흩어져 있는 시간을 쫙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집니다. 아침 출근해가지고 처음부터 일일 빡시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돼요, 사실은. 조금 일찍 출근하시면. 그 점심시간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전화를 돌리거나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유출임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시간을 온전하게 다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면 뭐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 일을 하는 시간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유산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잡하시는 분들은. 사이드 잡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잡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원잡을 열심히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주말을 쉬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사람은 주말 못 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간이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 1시간만 잘 쓰시더라도 유침일 먹고 밥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요, 많게는 1시간 반 정도의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때만 일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일을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하시더라도 충분히 유산하는 시간 하루에 꼬박 한 3시간 이상으로는 하실 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전업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유산화 3시간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제 파트너들 보면 몇몇 빼고 전업을 했는데도 네. 그냥 막 밥 먹고 다니고 그게 다 일인 줄 안돼요. 전 일 아니라 그러거든요. 저한테 거짓말 못 합니다. 왜? 여기서 적어서 저한테 얘기할 거니까. 그럼 펴봐라 그래요. 네 눈으로 봐라지, 네 눈으로. 그럼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일한 거 아니라고 그거. 앞으로 일하는 시간은 요런 시간, 요런 시간, 요런 시간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한번 다 더해보세요, 일주일. 꽁무로 저는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본인 일한 시간 일주일 다 더해서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10시간이 안 된다니까, 10시간이. 근데 무슨 거기서 뭐가 뭘 간절하고 뭘 돈을 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자꾸 내 앞에서 자꾸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시간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팀에서 같이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조금 말씀드리면 팀에서 규격이 같은 스케줄링을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2페이지에 일주일치 분량이 들어있는 게 제일 좋아요. 월간 탭 있고 2페이지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2페이지에 일주일치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양지사 거 이런 거 뭐 한 돈 많은씩 하니까 그런 거 규격이 딱 맞는 거 같은 팀이면 똑같이 한번 써보시면 흩어져 있는 시간을 찾는데 아주 재밌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저도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 초기암의 수술은 잘 됐고 경과를 보고 네. 있는데 네. 의사가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 대신 제가 물어보죠. 식사는 뭐 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죠. 식사는 한대요. 음료수 같은 거는 마실 거예요. 마신대요. 사과, 포도 이런 거는 먹을 거래요. 제가 얘기 드리죠. 헬스백이 그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헬스백이 그런 건데요. 이 영양제라는 게 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거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위가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하니까 아주 깨끗한 제조시설에서 아주 깨끗한 원료를 가지고 농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요. 네,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안 먹고는 본인한테 달려있지만 반찬, 밥, 뭐 다 드시지 않습니까? 이걸 안 먹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주 믿을 만한 회사는 아싸리 그런 것보다는 이거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몸에는 더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다 먹던데요, 저는. 단 저는 처음에 이런 분들 계시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헬스백까지 먹을 건데요. 앞으로 지금은 가장 좀 먹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유산균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조금 재구매가 많이 나오고 먹기가 좀 편한 것들을 먼저 저는 좀 가이드를 좀 해드려요, 사실은. 그럼 프로바이오틱이라든지 뭐 뉴트리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구매가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제가 이거 나중에 헬스백까지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이드가 들어가는 거죠.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품을 한 개씩, 두 개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5G 먹고 이렇게 하면 사실 변이 조금 더 괜찮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에 딱 만족하면요. 뭐 리셋도 합니다. 그짓말 안 하고. 네. 그래서 방법치가 이거다라고는 없지만 조금 관점을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관점을 바꿔라.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8번까지만 하고 예. 괜찮아요, 저는. 그러세요? 네, 뭐 나가실 분들 나가셔도 돼요. 네, 네, 저는 뭐 12시 넘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네. 비전을 받지만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분인데 깨우는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지. 노하우요. 노하우 있을 것 같죠, 제가. 예. 비전을 봤는데 지가 안 움직이는데 제가 어떻게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안 근데 움직이.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조선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당신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밥상을 내가 차려줄 수는 있는데 그 밥상머리까지는 오는 건 당신이 해야지. 내가 머리 끄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반찬은 차려놨는데 네가 또 먹어야지. 내가 네 입에다 넣어줄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다리가 안 움직인다면 유산화를 갖다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시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제품은 꼭 드시고 저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타이밍이 될 때 그때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뭐 또 제품 먹다가 소개 좀 해주시고 나한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뭐 그건 내가 알아서 잘 달게요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웃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제가 깨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있었으면 뭐 다 했지 사람들, 그죠?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에 가장 중요한 사실 답은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가가지고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하물며 5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때 나왔을 때 내가 성장이 되어 있는 모습과 내가 바뀌어 있는 걸 갖다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답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파트너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들면 나의 기분도 다운이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당당해요. 나 요즘에 뭐 코로나니까 아무래도 인컴 좀 작게 나오겠죠. 하지만 나는 남북은 캠프도 만들어 봤는데 뭐 한 명도 없이도 난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나만의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있는 건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더라도 앞으로 한 3개월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만큼 만들어 보셨거든. 그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은 뭐 들어가도 들어가는갑다, 나오면 나오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원칙과 기준과 내가 뛰는 거 하루하루 내 루틴은 바뀌어져 있지 않고 있고 나는 항상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면 네 손해지 이러면서 뭐 제품 뭘까? 그러니까 소개 나도 시켜도 막 이렇게 재빨리 소비자로 변화시켜 버리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붙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우리가 유사나 직장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사나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업이 이거 해봐라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백종을 백다방을 한다 해보십시오. 하다가 안 돼가 들어갈까 했는데 소개시켜 안 된다 해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사업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자영업. 예. 그 소개한 사람이 내가 멘탈 좀 떨어져 있다고 다시 내 집을 올려주고 막 들어가지 마라, 그만두지 마라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하지. 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폰서인 내가 하루하루 뛰는 루틴이 있는가, 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파트너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뭐. 파트너는 뭐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내만 자신이 있으면 내가 자신이 없겠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계속합니다. 들어가는 파트는 못 잡습니다. 절대로. 한번 들어가는 포지션을 취했잖아요. 다음에 또 그럽니다. 다음에 또 그럴 거고. 저는 그거 못 봅니다. 제 성격상. 그래서 들어가라 그래요. 저는 진짜. 근데 뭐 인상하면서 들어가세요 얘기 아니고 웃으면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진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거든. 대안이 없거든요. 다만 이럴 때는 보통 보면 이제 뭐 감정 싸움을 했거나 뭐 저거 둘끼리 뭘 했거나 보통 이런 경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 스폰서가 감정을 빼고 스폰서가 얘기하는 걸 이성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본인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지 이상한 소리 아니면 사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소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네. 예.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째로 시스템에 잘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를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법. 이것도 뭐 좀 전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느끼시잖아요. 지금 다 느끼시잖아. 네. 방금 이걸 똑같은 얘기인 거는 시스템 참석하지 않은 애들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다만 내가 참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신규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안 중요합니다. 물론 들어간다 해서 뭐 전화 안 하고 이러진 않겠지. 한두 번은 뭐 한번 얘기는 해보겠죠. 근데 더 이상은 저는 뭐 내가 하고 있는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신규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신규를 찾는 행위를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 많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 안 하시잖아요. 딱 한두 명일 거거든요. 여기서 정재영 리더님하고 사업하실 분들은 한 두세 명, 길어봤자 3명? 3명도 안 될걸요. 1년 지나면. 네. 그 한 2명에서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네.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한 사업이라니까요, 유산화. 사람이 절대로 많이 안 필요합니다. 착각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제품을 많이 팔면 제품을 어떻게 저떻게 제품 이 전부 다 이건 방판입니다. 방판 마인드, 판매 마인드입니다. 헷갈릴 수는 있으나 나는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은 딱 2명이면 됩니다. 딱 2명이면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10번 영양제만 먹으려는 소비자를 사업자로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영양제를 먹는 소비자, 진성 소비자네요, 그죠? 예, 소비자를. 예. 네. 근데 왜 사업자를 바꾸려고 하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사업자, 진성 소비자면 뭐 얼마나 기술을 땡습니까? PC로 가입해가지고 지가 먹고 한 번씩 소개도 해주고 PC 소개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되고 왜 그 사람을 사업자로 바꾸려고 하지? 판매가 아니라서 그 얘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업자라는 거는 많이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어중간한 소비자형 사업자를 10명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한 명의 사업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찾으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꼭 사업을 안 해도 돼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 자꾸 사업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난 제품을 드시고 계시니까 제품을 계속 만족을 시켜줘요. 뭐 한 개 갖다 주고 미국 갔다 오면 시육백도 한 개 갖다 주고 먹어봐라 니가 내 소비자니까 주는 거다 이러면서 어디서 가면서 제품에 대한 만족을 시켜주고 소개를 받아요.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이 10명 소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사업자를 만드는 것보다 그 10명을 찾아가지고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을 찾아내는 게임을 하시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사업자를 못 만든다니까요. 타이밍이 다 다르고 지가 하고 안 다르고 간절함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만듭니까? 아싸리 그런데 제품을 만족시켜서 소개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한 5명, 10명 소개시켜서 그 중에서 한 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혹시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권현희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10명에서 한 명 찾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지. 이 한 명을 사업자를 하네. 되니 안 되니 돈이 들어가니 안 되니 뭐 시스템을 나오니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확률을 믿는 거지 저는 안 돼요. 확률을 믿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나올 확률이. 그럼 그 사람한테 10명 소개를 받는 게 소개를 해줘라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개를 10명을 빨리 받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 사업자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지나가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내 동생이라서 사업을 해야 되고 내 친한 사람이라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을 시켜주고 내가 뭐 신입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은 무조건 확률입니다. 즉 인풋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진성 소비자들이 조금 있으면 그런 소비자들 한 5명만 있으면요.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진성 소비자들. 그냥 소비자 말고요. 한두 번 먹고 안 먹는 소비자 말고 진짜 와 유수한 진짜 좋네 이러면서 뭐 자동이체를 해 먹든 안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나한테 한 200포인트 시켜 먹든 이런 사람도 한 5명 진짜 많게는 10명 정도만 있으면요. 이 사업 끝이에요. 그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루틴도 그 안에 다 만드는 거고.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예. 진성 소비자의 확률을 높여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기 위해 사업하면서 꼭 이것은 하셨다는 게 있으신지요? 있죠. 이거는 무조건 있죠. 뭐냐면 단 하루도 유산화를 전달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하루 제가 지금 유산화 하면서 지금 한 7년 차 되는데 한 번도 월화수목금토 한 번도 유산화 전달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있고 시스템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단 한 번도 제 시스템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싱가포르 미국 컨벤션 매년 2번씩 매년 갔고요. 작년 2월달에도 저는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팀만 데리고 2월달 갔다 오니까 바로 코로나 터졌죠.
그리고 1박 2일 캠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물며 3년 전에는 남북권 1박 2일 캠프가 생겼잖아요. 저는 2번 갔습니다. 한 달에. 남북권 한 번, 중북권 한 번.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요약하면 내가 사업을 전달하는 것과 시스템을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었어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거기서밖에 배울 수가 없고 거기서밖에 내 어떤 열정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죠. 왜? 내 사업이니까.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면 안 그러지. 농땡이 치려고 그러겠죠. 이건 내 거지 않습니까? 내 거. 하는 족족이 내 거라니까요. 하는 족족이 내 거라니까요. 이거. 팀을 하나 만들어도 다 내랑 다 공유가 되고요. 제품이 하나 들어가도 다 내 이름 보고 사주는 거고요. 다 내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내게 다 스폰서한테 올라가자. 이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거는 진짜 쪼다 같은 사람이야. 진짜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내가 니 다 올려주니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럼 지는 자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뭘 많이 다 올려줘. 5,000포인트면 끝인데. 5,000포인트. 니 스폰서가 다 올려준다. 이러면서 나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너그 라인에서 2만 포인트가 넘는다. 근데 네 파트너 올려준 거 말고 네가 도대체 이번 주에 얼마를 네가 핸들링했어 물어보면 딱 정해줘. 200포인트도 핸들링 안 했어. 맞죠? 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가 다 올려준 건 다 지 거라 생각하는 거지. 정말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거 되게 잘 찝어주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안 넘깁니다. 저는 탁 찝어서 얘기해줘요. 예, 찝어줘야 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내 신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 이해가시죠? 예. 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에서 왼쪽, 오른쪽.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바이너리 방식이고. 최소한 1번에서 왼쪽, 오른쪽 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떳떳하지. 요가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요 딸려간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해보시면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쫙 나옵니다. 네. 최소한 5년짜리 계획은 갖고 계셔야지. 5년짜리 계획, 목표, 돈을 벌었으면 뭐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가지고 계셔야죠. 맞죠? 그러면 1년짜리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6개월짜리. 그 다음에 13주, 3개월짜리. 유산화는 단기 계획 짤 때 13주씩 짜면 됩니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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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전부 다 레크니션이 또는 어떤 프로모션이 13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1년짜리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됩니까? 유산화 본사에서, 미국 본사에서 하는 프로모션이 있나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시아 유산화, 아시아 그로스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로스를 갖다가 1년치를 쫙 짜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셔야 됩니까? 유산화 코리아에서 해주는 서밋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다이어트 챌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획이 나와야 파트너 계획이 나오지. 내 계획이 없으면 파트너 계획은 안 나옵니다. 파트너 계획 막 짜주고 있어. 보면. 그러면 니는 계획이 뭔데? 몰라. 뭔? 이거 말도 안 되는. 살짝 데리고 나오는 거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네 계획이 없는데 파트너, 그건 네 욕심이다. 네 욕심이야, 네 욕심. 그런 부분들을 집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상위 스폰서는.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깨닫잖아요. 맞네. 그럼 네 계획을 먼저 짜라. 네 계획을 짜고 네 승급 계획도 짜라. 거기에 파트너 승급 계획을 넣어라. 프로모션도 다 넣고. 그러면 1년짜리가 쫙 짜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거대로 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지고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고입니다. 고. 뭐 뒤에 뭐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정해지면 고예요. 하다가 안 되는 거는 빨리 수정해서
조금 진로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내 신규가 있어야 돼. 내 신규. 파트너 말고 내 신규가 있어야 돼. 내 소비자가 있어야 돼. 내 진정성. 모든 게 다 답이 질문을 딱 던져보면 모든 답은 다 내 쪽으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아, 내가 이렇게 좀 더. 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따라보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파트너들 중에서 나랑 같이 손발을 맞춰서 뛸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 2명 찾는 게임. 일단 1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없으면 1명 먼저 찾아야지. 2명 찾으면요. 이 사람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든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랑 생각을 내 파트너이긴 하지만 결국은 서로 파트너입니다.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착각을 자꾸 하는데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스폰서가 위에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수평적인 관계예요. 스폰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로 파트너인 거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인 거죠. 네. 말이 그냥 스폰서인 거지.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2명 있으면 시간 속에서 다이아몬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시너지를 다 내줄 거거든요. 나는 그들한테 헌신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팀에 먼저 헌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룹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유산화 코리아 잘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룹 봉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룹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게 끝인데. 그룹이 없으면 우리가 유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룹 말고 유맵을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그래서 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산화 코리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룹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코리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 팀이 중요한 거예요. 스폰서 팀. 그 다음에 내 팀입니다. 제일 하단에. 그러면 스폰서 팀, 내 팀 중에서 뭔가 겹치면 어디다 가야 되겠습니까? 스폰서 팀. 스폰서 팀이 뭐랑 그룹이랑 뭐가 겹쳤어. 그럼 그룹. 이게 원칙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파트너가 해달라는 대로 제일 말단에 있는 파트너대로 하잖아요. 요게 문제지, 요게.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말 떠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한 게 맞았어요. 결국은 남는 사람이 일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가니까 갔었으니까 당연히 고마운 거지, 내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칙과 기준을 사업을 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조금 정확하게 세우는 게 다이아몬드로 가는 제일 초석이다. 어차피 다 다이아몬드에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예, 결론은 내가 움직이고 내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